자극적인 음식, 과식, 폭식에 소화기가 뿔났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힘든 위장부터 중요한 순간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예민한 대장까지 당신의 불편한 속을 진단해드립니다. 근에서 방심하기 쉽고 그래서 더 위험한 현대인의 고질병 소화기 질환. 위장부터 대장까지 속이 편안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내과 전문의 홍정범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12달 가운데 4월과 지금 10월이 가장 좋아요. 오. 특히 4월 되면 좀 하늘도 덥고 네. 바람도 선선하고 네. 그 바람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야. 왜 이렇게 뭔가 나가고 싶고 어딜 좀 막 가만히 있으면 막 좀 쑤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제 맘 같은 게 뭐냐면 축제 현장, 네. 관광객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10월을 기점으로 아주 바빠지는 뜻밖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 바로 병원. 어허. 병원입니다. 병원. 이 병원 업계에서는 10월 이후로 이 건강검진 성수기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2월 되면 막 복잡해지니까 네. 그 전에 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좀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가려니까 막상 좀 두렵기도 하고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정 꼬이면 더 이상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의 계절에 맞게 여러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할 소화기 질환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꼭 우리가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이유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식도부터 위, 대장까지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오늘의 명의 소개합니다. 홍정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속이 불편하세요? 아, 네, 지금 처음 시작하려 하니까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인지 배도 좀 부글부글하고 네. 위도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에이, 워낙 방송을 잘하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네. 임하셨습니까? 위대장 질환은 누구에게나 이제 겪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위대장암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위대장 질환과 위암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 어서 오십시오. 멘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범 원장님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 손에 들고 켜고 계시죠?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원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리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위 내시경 검사. 자, 이게 왜 첫 번째 키워드일까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나 이것 때문에 조금 미루는 분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위내시경 검사.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위내시경 검사하려면 전날 스케줄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무서워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 주위에 실제로 네, 키도 아주 크시고 등치도 아주 좋고 네, 인물도 너무 좋아요. 네. 운동도 잘해. 인기도 좋아. 나이라게 한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모분인데, 근데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수년째 위내시경을 못 받으셨대요. 네. 홍 원장님, 네. 염종석 위원님이 잘 들리게 위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로 일단 알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위내시경 검사는 주로 위와 식도 그리고 십이장 등의 질환이 의심이 될 때 또는 검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내시경으로 알 수 있는 질환들도 식도염, 식도암, 위염, 위암, 위궤양, 위출혈성 질환 그리고 십이장 궤양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질환들도 알 수 있지만 또 가장 흔한 게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가 싶어요. 어쩔 수 이게 없죠. 뭐 네. 어린아이도 생기고 어르신들도 생기고 네. 남녀노소 구분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건가요? 역류성 식도염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흔한 질환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
그리고 맵고 짠 음식 등을 드시는 식생활, 과식, 폭식, 그리고 흡연, 음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맛있게 먹고 소화가 되기도 전에 바로 잠자리에 드는 일도 역류성 식도염을 가속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술 많이 드시고 취해가지고 푹 주무시는 분들 대표적이죠. 자,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 하시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보통 보면 사람들이 알기로는 좀 가슴이 타는 것 같아. 또 목에 뭐 걸린 것 같아.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네.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방금 강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속쓰림, 소화불량, 그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트름의 빈도가 잦아지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증상 외에는 가슴 통증, 그리고 만성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가슴 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심장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주위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약을 먹고 이러면 또 좀 잠잠해졌다가 네. 또 어떨 때 또 툭 튀어나오고 어. 네. 이 꼭 불치병 같습니다. 네, 불치병은 아니고요. 저 역시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동안에 매번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복용을 하면 그 증상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데요. 그렇지만 보통 생활 습관의 교정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도 같이 동반되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치료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평생 약을 복용하기에는 드물지만 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으로 음식을 조절을 하고 꾸준한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드립니다. 네. 네. 원장님 병원에 찾으시는 환자분 중에 뭐 위염도 있을 것이고 장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 소화기 내과를 해서 그런지 네. 뭐 특히 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좀 낫지가 않아서 오는 분들까지 네. 포함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꽤 한 반수 정도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막 그래요. 심장이 아프다고 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심장병 아니지 이렇게 아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네. 왔다 이게 뭐 식도염 아닌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거를 좀 완전하게 좀 작별할 수 있는 탈출법은 없습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보통 증상이 약할 때에는 대부분 약을 먹고 생활 습관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호전이 느릴 경우에는 장기적인 약물 치료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이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역류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역류성 식도염 무엇보다도 꾸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음식을 먹고 바로 눕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고 바로 눕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몸은 똑바로 누우면 식도와 위가 평행을 이루고 중력이 수평해지게 되는데 이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식도 조인근이 느슨해진 상태로 음식물이 역류를 해서 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비만한 사람은 먼저 뱃살을 빼야 됩니다. 비만한 사람은 먼저 뱃살을 빼야 됩니다. 복압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복부 지방에 있는 위가 결국 압력을 높여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술과 담배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므로 네.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바로 위염이 아닐까 그럼요. 싶어요. 네. 네. 근데 위염하면 걱정이 되는 게 위암으로 좀 이렇게 커질까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위염이나 뭐 위궤양 이런 게 있으면은 위암으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질까요? 어떻습니까? 경미한 위염이나 말씀하셨듯이 위궤양인 경우에는 보통으로는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위염이나 급성 위궤양이 아닌 위의 염증 상태뿐만이 아니라 위가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위 점막이 얇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위축성 위염은요. 위의 점막 세포들이 장에 있는 점막 세포로 변하는
또한 장상표 화생의 경우에는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위염과 위궤양, 위암 모두 한국인들한테 아주 흔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저도 위내시경 이 검사를 안 받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사실은 걱정이 정말 크고 얼마나 안 받으셨어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예, 공개해 나중에 주시고. 예.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네, 텐데 네. 이 위염과 위궤양, 위암 모두 서로 증상이 다 다른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궤양과 위염과 그리고 또 위암은 증상이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요? 위궤양에 걸리면 명치 부위의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식욕 감퇴, 소화불량, 그리고 상복부 팽만감, 위산 역류 등의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궤양이 있어도 아무런 통증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증상이 심하다고 위궤양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위궤양이 있다, 없다, 그리고 많다, 작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도 그다음에 위궤양과 같이 복부 불편감, 메스꺼움, 속쓰림, 구토, 식욕부진, 그리고 소화불량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증상을 가지고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죠. 따라서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잘 구별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정확하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지 이제. 영 의원님은. 2017년도에 위염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530만 명. 2017년에 네. 지지난해 네, 530만 위염으로. 명이래요. 네, 아. 이게 흔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무서운 위염. 네. 이게 어떻게 좀 치료를 잘해야 될 텐데 홍 원장님 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위염은 위산분비 억제제나 아니면 점막보호제 등의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생활습관 교정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위궤양의 경우에도 위염과 같은 치료를 하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치료를 또한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궤양 합병증에 대한 내시경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네. 근데 사실 위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특히 뭐 단짠, 아. 맵짠, 네. 뭐 이런 음식들이 많고 맞습니다. 또 짜거나 찌개나 뭐 이런 국 요리, 맞습니다. 또 우리 김치처럼 발효 음식. 네. 네. 뭐 먹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술, 담배. 네? 많다고 담백한 음식은. 물론.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네.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러면 뭘 좀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까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좋아하는 음식들을 네. 굳이 다 좋아하는 얘기를 음식? 하셨는데 좋아하는 음식들을 얘기하셨는데 환자분들이 무엇을 먹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하고 외래에서 늘 많이 질문을 그렇죠. 받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위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그것만 먹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먼저 그 음식을 덜 먹어라라고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그게 방금 얘기하셨던 맵고 짠 음식, 네. 그리고 산도가 높은 과일 주스, 그리고 식초 등의 자극적인 음식이나 네. 탄 음식, 네. 그리고 카페인 섭취 등을 피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양배추나 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네. 굉장히 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삼겹살. 원장님 잠깐만. 삼겹살인데 네. 숯불이 좋아요? 프라이팬이 좋아요? 숯불이 좋죠. 많이 마시죠. 직화 삼겹살에 약주도 조금 하시나요? 가끔. 가끔 하시고. 네. 예. 원장님 속은 괜찮으십니까? 저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말을 왜 드렸냐면 네. 오늘 우리의 소화기를 지켜주실 네. 우리 홍정범 명의께서 이겁니다. 우리 주위에 뭘 먹으면 좋더라, 뭘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속설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속설들을 지금부터 타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린 속을 다스려줄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죠. 1번 첫 번째 문제. 여러분도 푸십시오. 여러분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다.
이거 헷갈리거든. 아,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OXX. 자, 손호사님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뭡니까? 답은 O입니다. O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네. 이렇게 왜 위가 왼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네, 일반인들은 아는데 맞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는 왼쪽으로 불룩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네. 위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위에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수면 중 음식물이 식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네. 조금 역류할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잠은 왼쪽으로 잤는데 사람이 그렇게 왼쪽으로 계속 자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로 누웠다가 오른쪽 누웠다가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 잠다면 참 좋긴 한데. 자, 두 번째 문제. 기름진 안주는 늘 친구들하고 싸우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기름진 안주는 술 마실 때 위를 보호한다. 아, 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듯해요. 네. 하나, 둘, 셋. 짠. XXO.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틀리도록 해야지. 자, 홍 원장님. 네.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답은 X입니다. 봐, 내가 다섯 개다 틀리겠네. 일부러 그럴듯한데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예, 기름진 안주는 일단 술을 마실 때 위에 보호해 준다라는 속설은 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안주는 소화기에 일단 소화관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요. 네. 열량 과다로 음흠. 또 위나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방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기름진 안주는 술을 마실 때 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네. 그럼 술을 마실 때 어떤 안주를 드셔야 오히려 뭐 참 뭘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좀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술 먹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면 미백을 발라준다 하더라. 아, 저는 아니죠. 말을 말을 먼저 먹고 하면 좋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술을 적게 마셔야죠. 술 드실 때 위에 도움되는 음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과용하는 음식들은 모든 음식들이 다 도움이 되겠지만 네. 술도 마찬가지로 네. 과하게 드신다면 음. 당연히 위에 부담을 주겠죠. 네. 어떤 음식을 먹어서 술이 괜찮다 하는 의미보다는 네. 술을 술을 적게 먹고 네. 음미하는 정도로 마시는 게 네. 더 좋겠죠. 과음은 안 되는 게 물을 주세요. 좋습니다. 물. 아, 물을 네, 물도 물은 좋습니다. 마시면 되죠. 근데 자, 다음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어르신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찹쌀을 먹으면 여러분, 찹쌀을 먹으면 위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아, 이건 진짜.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짠. 오렉스. 야, 다 맞거나 다 틀릴 것 같은데. 저 쓰리던데요. 그래요? 자, 원장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답은 O입니다. 오. 와, 뭐 어려워요. 어때서 그렇죠? 좀 많이 어려운데요. 네. 찹쌀은 일반적인 쌀과 달리 비교해 보면 익혔을 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약간 쫀득한 느낌을 준다고 예. 합니다. 그 위 벽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서 위염이라든지 뭐 불편감 때문에 속이 네. 거북해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는데요. 네. 위산과다나 급성 위염인 환자들에게 일반 쌀 대신 찹쌀죽을 만들어 먹기를 추천하는 이유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술 먹기 전에 저 네. 찹쌀죽을 한 그릇 먹고 네. 술을 적게 드셔야 된다고. 아니 제 아는 많이 마시기 위해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술 먹고 나서 네. 숭늉이나 쌀뜨물 있잖아요. 그걸 먹어주면 좋대요. 잘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물이잖아요. 자, 다음 갑니다. 네 번째. 대장 용종 수가 많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네. 맞으면 틀리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셋. 높아진다. 높아진다. XOX. XOX? 예. 정답은 뭡니까, 홍 원장님?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니, 강 박사님은 내가 틀려. 강 박사님 틀리시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전공인데 틀렸는데. 전공이신데? 아니 설명 좀 해줘야 돼요. 아니, 그 설명은 우리 네, 홍 원장님께서. 맞습니다. 예. 이제 대장 용종의 개수는 질병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 대장암 발병률과 비례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데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성 대장암 중에 다수의 대장 용종을
발생시키는 그런 동반하는 대장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죠. 네. 강 박사님 이야기도 일부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아니 이제 용종수하고는 어떻게 돼요? 대장 용종수가 많으면 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렇게 들은 건데 네. 네. 결국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니까 틀린 거죠. 자, 이거는 진짜 저도 많이 다퉜던 질문입니다. 네. 5번째 질문. 수면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럴듯한데 원래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자주를 좀 넣었어요. 자주 넣네요. MC의 권한으로 자주를 넣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오, 오렉스. 자주라고 했는데도. 문맥을 다 읽었어요. 네. 정답은 뭡니까, 원장님?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예. 예,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속설이 굉장히 많고 네. 아직도 저희 외래에서 내시경 자주 해도 됩니까? 하고 네.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 내시경 시에 사용하는 약은 순간적으로 진정 상태를 유도하는 약물로서 네. 인체 내에서 유해 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기억력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의식을 읽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기억과 관련된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언제쯤 5개 만점에 5개를 다 맞출 수 있는 날이 올지 오늘도 참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쓰리고 불편하고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여튼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대장 내시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 원장님, 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 또 그 외에 어떤 질병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장암이나 용종 때문에 많이들 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네. 실제로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는 대장암뿐만이 아니고 네. 용종뿐만이 아니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리고 장결핵, 대장용종, 개실염 등의 대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일부는 치료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곳에 앞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도 외면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내시경을 그토록 집요하게 꼬시고 속이고 협박하면서 협박하고. 우리 PD와 작가의 협박성 권유로 받게 된 분이 있습니다. 염의원님. 예. 근데 진짜 아까 6년, 7년 만에 받았다고요? 그렇죠. 한 6년,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위내시경이 그렇고 대장 내시경은 요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대장 내시경 처음 처음이시고 받아봤습니다. 예. 왜 그러셨어요, 그래? 많이 무섭습니다. 많이 겁나고. 아니, 그래.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 위 내시경 검사를 제가 92년부터 이제 선생활을 했는데 예. 1년에 한 번씩 구단에서 이제 선수를 단체로 다 봤거든요. 예. 그때 위 내시경 검사 저는 절대 안 받았어요. 왜요? 그냥 약 먹고 우리 조영 기구열, 검사? 예, 조영술 그거만 예.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 끼우고 호수를 넣는다는 게 저 못하겠더라고요. 예. 칫솔질하다가 우리가 혓바닥만 긁어내도 예. 막 구역질이 나오는데 예. 도저히 못해요. 겁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요번에 말씀하신 대로 네. 하도 뭐 협박은 아니지만 협박 아닌 협박 예. 이걸 안 하면 제가 네. 여기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긴 했는데 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을 말씀드리면은 네. 한 6년 전쯤인가 7년 전쯤에 그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해봐라 괜찮다 잔다니까. 네. 그래서 한번 큰 마음 먹고 갔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약을 마취제를 넣고요. 제가 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침대를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검사하는 곳을. 네. 검사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정신은 있는데 이걸 호수 넣기 전에 이렇게 딱 그 고정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탁 하는데 막 숨이 턱 쇼크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예. 숨을 좀 크게 쉬면서 조금 안정을 취했는데 그다음 호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기억이 의사 한 분하고 네. 간호사 두 분이 예. 머리를 침대에 맞추가 안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정신이 없었는데 깨고 나니까 다 했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는 그걸로 그냥 예. 나는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아.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원장님 저런 경우가 네. 왜 술 많이 드시는 분 수면 내시경이 잘 안 되죠? 네, 그렇긴 합니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면 네. 내시경이 딱 되기 전에 지금 네. 이미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네요, 그죠? 네.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염의원님이 그 내시경을 할 때 네. 조금 더 이제 환자분을 확인을 조금 하는 작업이죠. 네. 아니, 네. 조금 이제 반드시 이제 내시경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쭤봅니다. 이제부터 내시경을 합니다. 지금은 한번 눈을 떠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네. 만약에 눈을 감고 있고 네. 그 얘기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은 네.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예전처럼 그렇게 막 푹 재우고 이렇게는 안 하고 네. 원래 이제 내시경에 대한 거는 본인의 기억을 조금 사라지게 도와주고 내시경의 불편감을 네. 적게 만들어주는 게 더 네,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막 해서 딱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 뭐 약물 들어갑니다. 이제 주무실 거예요. 했어요. 근데 아까 똑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잠깐만요 하고 기억이 없어. 들어오길래 잠깐만요 하다가 눈 떠보니까 끝났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저는 그거 받고 한 2주일 동안 침을 못 삼켰습니다. 따가워가지고 너무 아파요. 예, 그랬군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네. 극복하고 요번에 극복하고 한번. 자 위와 대장을 다 했죠. 그렇죠.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염의원님의 성적표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염의원님은 모르시죠 지금? 모르죠. 모르죠. 긴장됩니다. 그 성적표를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염의원님의 속사정. 염의원님의 속사정.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먼저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위죠. 네, 위입니다. 예. 이건 위에 대한 그림이고 위 네. 전정부와 체부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위축성 위염이 있고 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제 미란성 위염도 같이 동반돼 있으면서 네. 약간의 이제 출혈성 위염도 같이 동반돼 있죠. 예. 따라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한 2군데 정도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 그 네. 조직 검사 상에서 만성 위염과 네. 장상피 화생이 나왔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요 앞으로도 이제 관리를 조금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술이나 아니면 네. 그 외에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짜고 단 음식들을 조금 네. 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도 안 좋잖아요, 담배. 네, 담배도 중요하죠. 원장님 지금 그러면 예를 네. 들어 염의원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위 네, 점수는 몇 점 정도 됩니까? 100점 만점에 한 5, 60점 정도. 와, 그 정도? 100점 만점에 한 5, 60점 정도. 와, 그 되죠. 정도? 네. 많이 안 좋은 엉망입니까? 건데? 오. 네, 많이 안 좋진 않지만 관리를 하시고 아하. 네, 또한 본인께서 이제 음식 조절과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원장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생활 습관부터 먼저 교정을 하시고 네.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염의원님 원래 맵고 짜고 한 거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죠. 아주 좋아한다. 기름진 거. 예. 매운 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름진 거. 뭐 뭐. 조금 짠 거는 좀 좋아하는. 이 음식 얘기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돼지고기. 삼겹살. 삼겹살.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네. 저 상태가 뭐 약을 먹어도 이렇게 썩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하. 이것을 치료한다고 이게 뭐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네. 가야 됩니까? 예. 50%를 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요 급성 미란이라든지 이제 출혈성 위험인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술을 조금 줄이시고 맵고 짜온 음식들을 멀리하시게 되면 네.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조직 검사상 나왔던 장상피 화생의 부분들도 굉장히 심한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덜 나빠지도록 강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덜 나빠지도록 네. 음식 조절과 생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네. 뜻입니다. 네. 암 발생에 대한 걱정은 뭐 지금 안 해도 되겠죠. 일단 뭐 익숙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6년 만에 네. 하셨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위염은 일단은 뭐 암의 전구입니다. 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영석 의원의 속사정 첫 번째는 윗속사정, 이제 아랫속사정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속사정. 이게 네. 이거 혹이 있네요. 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염의원님의 이제 그 대장 내시경 소견입니다. 네. 대장 내시경은 이게 횡행 결장, 가로 결정이라고 하죠. 네. 횡행 결정에서 이제 한 1cm
남짓한 혹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혹을 잘 이렇게 띄워서 음. 이제 장벽과 분리시킨 다음 혹을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연부를 완전히 절제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조직 검사상에서는 선종이 나왔습니다. 선종. 네, 저희도 선종이죠. 네. 이 뭐 흔히들 암의 씨앗이라고 불리우는 네. 저희도 선종이 나온 어? 것이죠. 아메 네. 씨앗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이러면은 전문 용어를 모르는데 뭐 악생인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예,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검진상 발견된 혹이었고 혹이 저희도 선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재발 안 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곳에 또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이제 혹이 네. 선종이 이제 자라서 돌연변이 거듭하면서 이제 암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런 단계에서 제거하면은 이제 암은 우리가 예방을 이렇게 철저하게 할수 절제를 있는 거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씩 저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한 번 생기면 예,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 내용상에서는 염 의원님은 교과서적으로는 3년 정도 뒤에 네. 다시 이게 이제 2개 정도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있었습니까? 총 2개 총 있었죠. 두 개. 예, 예. 오. 그래서 3년 정도 뒤에 네.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가 모르고 계속 넘어갔다 이러면은 네. 계속 더 생기겠죠. 암 발생이 그렇죠. 높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무섭게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얘기죠. 이제 여기 공클에 감사를 해야 그럼요. 그 담당 PD하고 작가한테 고맙다 그러고 특히나 그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해줬던 사모님한테 고맙다 하세요. 그래야 되겠네. 혼이 많이 났습니다. 네, 왜 안 하려고? 사모님이 야단쳤대요. 왜 안 하냐고. 지금 결정적으로 했대요. 겁나서 안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과를 지금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매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한 검사를 좀 일찍 했지 않습니까? 좀 네. 일찍 하고 그 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마 아주 위험한 상황이면은 연락이 왔을 테다. 근데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닐 거다고 좀 안심은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혹이 뭐 장난이 아니네. 여면도 우리 스태프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방송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사람들이에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위 내시경은 염 의원님 매년 하셔야 되고 네. 네. 대장 내시경은 3년에 한 번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 판단입니다. 야, 오늘 뭐 여미언님 방송 열심히 하십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의 이제 궁금증이 나왔고 잘하셨어요. 네. 그 궁금한 거 많으시죠? 창피하네. 아니 뭘 속이 준비합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십시오. 뭐 왜 궁금한지. 방금 이제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검사를 열심히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처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뗐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대장 용종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용종을 뗀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대장 용종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뭐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라거나 네. 아니면 또 이제 뭐 섬유질의 섭취 부족, 칼슘,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음식을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식, 그리고 운동 부족, 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염증성 장 질환이나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50세 이상의 고령 등을 들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 용종이 있다고 해서 전부 암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크기도 좀 뭐 괜찮고 모양도 좀 예쁘고 이런 것들은 네. 꼭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은 이제 절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절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불편한 점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되고요. 대장 용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암이 되는 종양성 용종과 암이 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두 용종은 유관적으로 이게 암이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용종을 발견을 하면 완벽히 도련을 내서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대장 용종 중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이죠. 선종이고 대부분의 대장암이 선종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이 선종을 조기에 떼내면 절제 시에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시에 용종을 발견하면 반드시 절제를 해서 완벽히 절제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나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세 이상이 위험 인자다 네. 말씀하셨는데 점도 생기고 그 무스도 생기고 근데 볼록볼록 뭐 이렇게 울긋불긋 해야 뗄 게 되는데 많죠. 또 용종까지 생기고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소화관에 대한 얘기는 항상 처음과 끝이 다 음식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대장 용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과 적정한 과일, 제철 음식들, 견과류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주, 그리고 금연, 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산도 아니죠. 그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막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분이 이런 운동, 배 때리는 이런 운동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머 이거 왜 하세요? 장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배를 치는 분도 계시고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도 막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혹시 이런 행위들이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뭐 강 박사님께서 뭐 대장 쪽은 또한 전문이시겠지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장의 운동성을 조금 도와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장의 그 변이라든지 숙변을 배출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준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위에 이어서 대장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소화기 질환이 있습니다. 큰 일만 앞두면 배가 좀 살살 아프고 네. 또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먼저 갔다 와야 돼요. 어떤 선생님만 보면 꼭 화장실 가던 제 친구도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것도 대장 내시경 검사로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특별하게 기질적인 병변이 없이 네. 복통이나 복부 불쾌감 또는 배변 습관의 변화를 보이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나 발생 기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대장의 운동 이상, 네. 그리고 또 감각 이상, 그리고 뇌 장관의 상호적인 문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 장내 미생물의 그 변화, 네. 유전적인 인자, 심리적인 요인 등의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은 구조적인 병변이 없어야 된다,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제가 있는 만큼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일반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또한 갑상선의 기능 검사, 그리고 분변 검사, 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시행이 되고, 또한 증상에 따라서 직장 항문 기능 검사, 네. 또한 대변 배양 검사 등이 네. 추가적으로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앓는 그 친구들 보면 참 저렇게 해서 하루가 화장실 가는 거에 거의 소비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주위에. 불편할 예. 것 같은데 또 대표적인 증상하면 또 설사 아니겠습니까? 좀 어. 참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근데 이제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방귀를 뽁뽁 낀다거나 이런 것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증상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배변을 보는 횟수의 변화가 생기고 대변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변이 단단해졌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물처럼 나온다는 증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이 변을 누고 나면 좀 좋아졌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안 좋아지는 반복되는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복부 불편감, 가스가 차거나 계속 트림이 올라오는,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저도 좀 경험인데 이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92년도 우리가 뭐 모든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가을 야구, 와. 가을 야구 네. 첫 경기였는데 첫 경기. 준 플레이오프 첫 경기였는데 예. 저는 당연히 그때는 예. 선발 투수 예고제가 없었으니까 예. 저는 당연히 뭐 그 당시 윤학길 선배 예. 있었고 박동희 야. 선배 있었고 기억난다, 기억난다. 네, 두 분이 당연히 1차전 선발 아니겠냐 예, 나 예. 이 생각하고 그냥 기분 좋게 연습하러 갔어요. 이제 예. 가을 야구의 축제를 즐기러 갔는데 오늘만큼 내가 즐기자 갔는데 갑자기 부산 갈매기 계속 하십시오. 갑자기 부산 갈매기. 투수 코치가 와가지고는 예. 야 염종석 이러게 예 오늘 너 선발 이러게 오늘 너 선발 이러게 와 그때부터
막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5시 50분부터 선발 투수들 몸을 좀 풀거든요. 예. 5시 50분까지 변기통을 잡고 있어요. 어. 나오지도 않는데 막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아니 그때 선발을 캐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즌 때도 뭐 힘들게 선발을 해왔지만 네. 이게 큰 경기니까 설마 그 플레이오프는 첫 선발이었던 거예요? 준 플레이오프 첫 우리가 가을 야구 첫 게임 할 때 삼성에 저보고 선발하라 하길래 얼마나 네. 긴장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래 변을 설사는 하지는 않는데 네. 헛구역질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어떨 때는 나타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해야 되는데 네. 이 치료 시기도 맞추기도 애매하고 이걸 꼭 치료를 해야 합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환자의 가장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를 시켜서 생활의 라이프 퀄리티를 올린다는 것이죠. 질을 올리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아까 전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먼저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해야 되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취해야 되겠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변화가 없다면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증상에 따라 진경제라든지 지사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생균제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항우울제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적인 진료가 필요한 네. 경우도 있죠. 네. 그나저나 그 여모 의원님 그 경기 어떻게 됐어요, 그래? 완봉승했습니다. 와! 진짜? 후에 이야. 혼자 다 던져서 우리가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4대 0으로. 야, 그 구역질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을 텐데. 뭐또 우리 3만 가족이 또 이래 응원해 주시고. 예. 멋지다. 네, 모르겠는데 아마 잘하면 나을 거예요. 감사할 죠 네. 본인이 팔꿈치도 안 좋고 네. 145의 빠른 볼에 방망이 따라 합니다. 아니 근데 완봉을 했네. 근데 타자보다도 투수가 훨씬 긴장도 높죠. 타자는 뭐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다 틀린데 상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타자는 사실 네 타석을 뭐 세 타석, 다섯 타석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못 쳐도 또 다음 칠 수가 있는데 네. 투수는 올라가서 물론 선발이 뭐 6이닝, 7이닝, 8이닝 던지지만 네. 당장 뭐 안타, 포볼, 안타 해가지고 점수 주게 되면은 강판입니다. 완전히 또 멘붕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볼을 마운드에 잡고 던져야 플레이가 다 되니까 네. 모든 시선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적인 이 압박감은 예. 어마어마한 거죠. 저기서 변기통 잡고 있다가 완봉승. 야, 요거는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야. 내야 되겠네요. 진짜 이래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화기 질환을 시원하게 지금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홍정범 원장님. 남의 속만 들여다보고 살아오신 지 몇 년? 몇 년? 이제 한 10 몇 년 예. 10년 넘게 네. 남의 속만 들여다보던 그가 갖고 온 오늘의 황금 처방전은 뭘까요?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찹쌀? 아! 아까. 야, 박사님 역시 네. 똑똑하시네. 그냥 스피드인데 예.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찹쌀. 아까 답이 나왔으니까. 아니, 모르죠. 찹쌀일 수 있고. 여미원님, 저 92년의 기억을 좀 잠시 빼주시고 이제 변기통. 뭘까요, 준희 아나운서? 일단은 위에도 좋고 장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삶은 양배추? 저는 사실은 마 아니면 물이라 생각했거든요. 물. 네, 뭐 저의 추측도 있을 수 있죠. 자, 공개합니다. 우리 홍정범 오늘의 명의가 선택한 황금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오. 네. 호박이네. 호박, 애호박이죠, 애호박. 호박? 이 애호박을 갖고 오셨어요? 네, 네. 애호박을 갖고 왔습니다. 이 애호박을 이제 황금 처방전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애호박 속에는 위의 점막을 회복을 도와주는 비타민 A와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와 있으면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화학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한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C 네. 그리고 엽산 성분도 들어 있어서 네. 위 대장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잘라서 굽는다거나 아니면 찌개에 넣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떻게 좀 이거를 특별하게 먹는 뭐 건강한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애호박은 뭐 원칙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이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그 뭐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뭐 믹서기에 갈아서 뭐 중불로 살짝 끓여가지고 수프를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 예, 예. 또 찌거나 아니면 살짝 볶아가지고 반찬으로 또 저는 그렇게 먹고 드시는 좋아하고요. 섭취를 하셔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애호박을 열심히 먹도록 하고 네. 그 외에 또 장과 이렇게 대장과 위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항상 음식을 조심해라. 그리고 식생활을 개선을 해라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와 장의 건강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식생활과 일상의 생활 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소를 조금 해줘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자기가 식생활도 개선을 해야 그 위와 또한 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좀 섭취를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름진 음식, 동물성 지방을 조금 멀리해야 위와 장의 건강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홍정범 원장님과 함께 속을 다스려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정말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속이 불편한 우리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위대장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대장 질환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과 식습관 교정을 시도해 보시고요. 또한 큰 병이 나올까 두려워서 검진을 미루고 또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대장 질환, 나아가서는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시경 건강검진입니다. 꼭 주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이로 인해 암을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준혜 아나운서는 내시경 매년 받아요? 무서워요. 저도. 아, 내시경 안 받아요? 사실은 저도 네. 오늘 염의원님께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다행이다. 나한테 안 시켜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거든요. 근데 네. 오늘 그 결과표를 보니까 네. 아, 저도 빨리 하셔야 돼요. 해야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염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오늘 방송 전에 그때 받을 때 너무 편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예, 원장님께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오, 완벽하고, 다행이다 정말. 네. 예. 병원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제가 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저는 저 병원만 가거든요. 저 병원에서만 예. 원장님 병원에서만 저는 받으려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객을 하면 듣겠군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최고의 최고. 네. 집도 뭔데 뭐 그까지 가시고. 오늘 잘하시니까. 네. 정마사님 오늘 어땠습니까? 고객도 한 번 뺏기셨는데. 저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아, 예. 네.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달 꼭 해야 됩니다. 음.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근데 그 건강을 찾고 실천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10월이고요. 받아야지 생각만 하셨던 분들 11월, 12월 가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홍정범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염. 그러고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제가 용종을 좀 뜯어냈고 3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갖다가 2년이나 3년 받으라 돼 있으니까 그 쭉 받아왔는데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다 했는데 한 3년 만에 여기서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제 용종이 뭐 많다니 놀랬지. 그렇지. 왜 이런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했지. 근데 또 다행히도 그래도 뭐 암이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참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들었지. 그 위가 나이가 드니까 위염이 이제 있으니까 식도염도 생기고 이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불편하지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이 병원에 와갖고 내시경 하니까 위염이라 해서 처방을 받아가 약을 계속 먹었죠. 예, 용종을 제거하고 처음 제거해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또 하라는 거예요. 다 한참에 못 해가지고 그래 하고서는 이제 그 약물 주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한 2주인가 약을 먹고 이제 관리를 이제 말하자면 요새 하는 이야기는 물을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 배내 문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 편하고 전년 지금 약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깝깝하고 좀 뭐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속이 까린다 할까 이래서 가니까네 검사를 하니까 내시경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네 식도염기가 있다 이라대. 그래서 약 처방해 준 대로 그거 계속 먹고 한 1년 먹었을 겁니다. 하고 나서부터 지금은 아주 편해요. 보통 저 변 검사를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배는 용종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배는 결론적으로 암이냐 있냐 요것만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2년마다 받는다면 필히 받는 게 좋은 거로 생각되는 게 예를 선례로 제 친구가 6년 동안에 그 용종도 별로 떼내지 안 하고 6년 동안에 뭡니까 변 검사만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대장암 2기 말이더라고요. 베네세가 그런 결론적으로 그 중간에 2년 이래만 텀을 해가지고 그 내시경을 받았더라면은 암이 안 생겼든지 조기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하고 불안하지. 누구나 내시경 할 때는 혹시나 이게 뭐 위험이니까 나중에 뭐 암으로 되는가 안 그러면 뭐 주위에서 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불안은 하죠. 하지만은 자주 받으니까 막 편한 마음으로 나중에는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주위에 보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 받아봐라. 근데 저도 실제 받으려고 좀 겁이 나긴 나는데 남 보고는 받아보라 하죠. 이제 자꾸 받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받기를 꺼려야지. 그래 참 그런 사람들은 뭐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시경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그래도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참 깝깝하다 싶더라고. 하면 편한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내시경만은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은 꼭 받는 게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니까. 자, 공클 퀴즈 왕도 되고 선물도 받고 싶은 여러분의 속사정 지금부터 해결해 보지요. 자, 카카오톡 핸드폰 드시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공개 클리닉 외를 쓰셔야 됩니다.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검색을 해서 일단 친구로 등록을 해주세요, 여러분. 등록하신 이후에 1대1 채팅으로 정답과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공개합니다. 퀴즈.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와서 생긴 질환으로 속쓰림, 타는 듯한 열감,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남기는 이 병은 무엇일까요? 1번 과민성 대장 증후군, 2번 위염, 3번 역류성 식도염. 네. 네. 거꾸로. 네. 질문해. 거꾸로. 네. 그래서 뭐예요? 식도가 타염. 식도가 식도가 타염. 이렇게 좀 갈수록 힌트를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음 주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야, 내 병 내가 잘 알아. 내 몸을 내가 잘 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큰 병에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그러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부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너무 짜진 않은지, 너무 맵진 않은지, 그리고 너무 탄 음식은 없는지, 너무 그리고 하나만 드시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지, 이 생활 습관부터 고치시면 여러분들 백수를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